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돈이 왜 모이지 않을까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이상하게 통장은 늘 비어 있는 상태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특징들 중 하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 중간중간 점검해 보세요. 먼저 즉흥적인 소비 습관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충동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쌓여있는 지출이 예상을 초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계획 없이 구매한 물건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면 조정하거나 전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월말이 되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라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맞추기 위해 내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반복하면 빚은 늘어나고 돈은 모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또한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 돈은 쉽게 지출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모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돈을 벌면 바로 쓰는 습관과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도 문제입니다. 번 만큼 써버리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비하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소비 패턴에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돌아보는 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진 소비 습관과 태도를 점검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쇼핑몰에 갔다가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세일이라고 해서 사거나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충동적으로 비싼 음식을 주문한 적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산 물건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 바로 이게 즉흥적인 소비 습관의 시작입니다. 즉흥적인 소비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했던 마트에서도 예상치 못한 물건이 눈에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는 마음으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패턴이 반복된 적 있나요? 사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돈을 아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흥적인 소비는 왜 그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날 갑자기 돈을 써서 기분을 풀고 싶어질 때가 있죠. 오늘은 나에게 투자하는 날이야 라며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사고 카페에서 평소보다 비싼 디저트를 주문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이 만족감 뒤에는 뭔가 찝찝함이 남지 않나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오는 사회적 자극입니다. 광고, 할인 이벤트, 이건 지금 아니면 못 사요 라는 유혹은 우리의 즉흥적인 소비를 더욱 부추깁니다. 사실 여러분도 세일을 보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광고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즉흥적인 소비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 저축이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돈을 모아야 할 때도 이미 충동적인 소비로
돈이 빠져나간 상태라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지죠. 또한 소득 이상으로 소비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빚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결국 매달 카드값을 갚느라 또다시 경제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을 하기 전에 이게 진짜 필요한 물건인가?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목록을 작성한 후 계획된 소비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금 사용을 추천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지출이 실감이 나지 않아 충동적으로 소비하기 쉬운데 현금을 사용하면 지출을 체감하면서 소비를 더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 광고나 유혹적인 상황을 일부러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끊어보거나 충동적인 구매를 부추기는 앱 알림을 꺼보세요. 즉흥적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쁠 때 소비로 이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 독서, 음악 듣기 같은 활동은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기분을 풀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즉흥적인 소비를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가 가능해지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평화를 찾게 됩니다.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소비 패턴을 기록하거나 쇼핑하기 전에 꼭 2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더 나은 재정 관리와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보세요. 돈을 아끼는 것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자신의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월말이 되어 카드 명세서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라며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경험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돈을 벌고 쓰면서도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재정은 계획 없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작은 금액이 지출은 쉽게 간과되지만 이런 지출들이 쌓이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번 달은 큰 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장이 텅 비었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지출 내역 점검이 중요성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지출을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매번 지출을 기록하거나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죠. 또한 자신의 소비 습관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점검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비를 했다고? 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작은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 외식, 구독 서비스와 같은 작은 지출이 쌓이면서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차원을 넘어 저축과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는 나도 모르게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은 우리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입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출을 분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돈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안정감은 물론 심리적 여유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를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배치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큰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지출을 점검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매달 월급을 받기 전에 통장이 텅 비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소득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정적인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의 크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소비와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을 올리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재정적 안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 등은 우리의 소비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높게 설정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작은 소비는 점점 커져 결국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생활 수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비교 심리가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와 대출이 사용도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실감이 덜합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지출을 더 늘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소득 이상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수단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재정을 희생하게 만드는 주요 도구로 작용합니다.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저축과 투자를 방해하며 더 큰 재정적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은퇴 준비, 자녀 교육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 방식은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은 결국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흔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소득에 맞게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소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뿐입니다.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은 처음에는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소득 내에서 생활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소득에 맞는 소비를 실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삶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이 없는 상태를 넘어 매일의 행동과 선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는 마치 방향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살아가면 가장 먼저 삶의 동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왜 일하고 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단순히 시간 채우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목표가 없는 삶은 우리의 재정적인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축과 투자, 소비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은 매달의 지출을 조절하며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인 소비에 휘둘리거나 재정적 여유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대인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동기나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단기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공허감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순간의 기쁨에만 집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건강적으로는 하루 30분 운동하기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장기적인 방향성도 점차 명확해집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것을 꾸준히 점검하며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목표 역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통해 목표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의 행동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방향을 잃은 채 반복되는 하루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실천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면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돈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자문한 적도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지출이 많다는 문제를 넘어서 돈을 벌면 바로 쓰는 습관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삶의 목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번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패턴은 처음에는 그리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미래의 큰 목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돈이 부족해질 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의 배경에는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소비로 연결되면 그 순간에는 만족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곧 더 많은 소비를 불러오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월급 날마다 충동적으로 쇼핑하거나 외식을 하며 스스로를 보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돈을 벌면 바로 쓰는 습관은 또한 재정적 목표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현재의 소비 욕구가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를 줄이는데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버는 족족 소비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소비 환경도 이러한 습관을 부추깁니다. 광고, 할인 행사, 구독 서비스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에게 지금 아니면 손해라는 심리를 심어주며 소비를 자극합니다. 돈을 벌자마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돈을 번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습관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여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금이 모이지 않는 상황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재정적 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번 후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과 투자를 우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거나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재정적 안정은 물론이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번 즉시 소비하는 습관을 벗어나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을 갖게 되며 이는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재정적 안정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달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에 쓰는지부터 고민해 보세요. 그 소비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돈을 번 후 사용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에 큰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은 재정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새로 산 물건이나 경험을 자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거나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소비 기준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도 저런 걸 원한다는 소박한 욕구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재정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는 오늘날 더 흔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이런 비교는 더 쉬워지고 자극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저런 삶이 나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비 기준은 점점 타인의 기준에 동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산 물건이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고 더 나은 물건이나 경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끝없는 소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가 초래하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남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소득보다 높은 지출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건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라며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뒤 카드로 결제한 경험이 있나요?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쌓이는 카드 빚과 줄어드는 저축액은 결국 우리를 재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는 우리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소비를 하다 보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소비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소비를 계획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소비 기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기며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남의 소비가 그 사람이 삶에 적합한 선택일 뿐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남들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소비 습관의 출발점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는 단기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재정적, 심리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이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소비를 계획해 보세요. 즉흥적인 소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 소득보다 높은 생활 수준,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살아가기, 돈을 벌면 바로 쓰는 습관,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 이 6가지는 우리가 재정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이런 습관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돈은 새어나가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돌아보세요. 또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소비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를 계획하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재정적으로 더 큰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재정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